일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재건축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이 헌집 죽게 새집다워. 그러니까 재개발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않기 때문에 전체 택지 개발 수준의 도시 개발을 포함되는데, 재건축은 뭐냐면, 재건축은 이미 인프라 구축된 내에서 건물만 위로 올리니까 말 그대로 새 집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이게 바로 재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누리입니다. 헌집을 줬는데 새 집을 줄 수 있는 요소의 마법은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용적률이라고. 왜 용적률이 그런 마법을 부리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갖다가 100%를 했어요. 100%의 용적률에 있는 어떤 대단히 주택이 있는데 용적률을 갖다가 300%로 올린다고 그러면 100%를 갖다 300%로 온다면 200%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럼 200%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0%가 추가된 만큼 새로운 일반 분양을 통해 가지고 건축비를 갖다가 다 거기서 세이브를 받기 때문에 일반 그 조합원들은 이걸 내고서 새 집을 그냥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들었던 집을 갖다가 주고서 두꺼비가 만든 새 집을 갖다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누구냐면 결국은 그 시공사들이에요. 시공사들은 용적률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갖다가 확장하는데, 근데 제가 일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용적률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용적률이 보통은 다 200% 가까이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 넘어가는 것 갖다가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300% 가까이 올린다 하더라도 용적률의 상향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이게 세대수를 갖다 가구수를 갖다 확장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일반 조합원들이. 근데 이 분담금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신도시 특별법. 이 신도시 특별법을 바로 여기서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갖다. 그래서 여의 입장에서는 그 경기도에 지금 신도시들이 있는 데가 다 경기도잖아요. 일산, 저희 분당 이게 다 경기도고, 군포나 다 경기도잖아요. 3번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당의 도지사에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하겠다. 계속 뭔가 김이 모락모락 난다는 얘기는 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갖다 계속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이슈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론몰이가 그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계속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얘기됐듯이 일기 신도시만 특별법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갖다가 500%까지 상향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재건축 하는 데들은 그 형평성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왜 일기 신도시만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슈를 가다 보면. 어떤 논리인가요? 그 논리는 뭐냐면 주택 공급에 대한 논리입니다. 주택 공급을 해서 전체적인 공국의 이익을 확장하려고 그러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일기 신도시에 진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군포나 삼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당과 일산 정도까지는 지금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올 때 그 기본적인 투자 자금이 있다 그러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가면서 그 이슈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시행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과정들이 아마 조금씩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적률 때문에 용적률의 그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향상되는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도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것들을 기대를 해가면서 좀 재건축적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도시 특별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안 나오는 거는 좀 촉각을 가지고서, 그래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신도시 특별법이 진행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부분들을 갖다 주심 있게 바라보다 보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것들이 진행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의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 이렇게 돼서 신도시 특별법이 지정이 되면은 자, 도시 정비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은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순간에 또 한 번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도시계획이 성비돼서 이제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위 구성될 때 또 올라가고, 또 조합이 인가가 나면 조합이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인가가 활동되고 나면 또 올라가고, 이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이후 진행되기 이전에 지금 이제는 도시 정비 계획을 갖다 수립하기 위한 이 과정들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 아파트에 가장 투자할 때 적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고 난 이후에 기간이 최소,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건축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0년, 또 길게 되면 20년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20년까지 갈 수 있겠다는 투자 생각으로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일기 신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